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실종자들이 한 해에 발생하고 있고 탐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원춘 사건과 같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중국의 어떤 장기 밀매와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장기 적출을 사형수 국가에서 하고 있다는 걸 2005년도에 중국이 인정을 했고요. 2015년도에 10년 후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뭐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의 실태를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종자들의 어떤 범죄 행태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탈리아가요, 국제적인 유아 장기 밀거래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죠. 400여 명의 아이가 현재 행방에 묘연한 상태이다. 이탈리아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대부분이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가는 것으로 이탈리아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원춘 사건에서도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뭐 장기 적출이나 장기 밀매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추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한국 경찰의 그 보고에서는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마로니 장관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국민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탈리아도 이제는 국제적 장기 밀매로부터 안전지역이 아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밀매 근절을 위해 유럽 등의 국가들과 DNA 자료 은행을 공동으로 운영, 장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 장기 이식을 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자료를 검사해 불법 거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행방이 묘연한 아이들을 장기 밀매로 팔려간 것으로 이미 간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국가의 의견을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개인 블로거 뭐 아수라라는 그런 닉을 쓰는 개인 블로거에서 지금 이 자료들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참조를 그런 인용을 한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럽에서 증발된 중국 어린이 100명. 이번엔 중국 어린이입니다. 장기 밀매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요. 자, 스웨덴에서 100여 명의 중국 아이들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용 보시죠. 자, 덴마크의 적십자사 보호소에 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라집니다. 느슨한 관리를 틈타서 사라집니다. 자, 유사 사건이 이웃나라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도 발생했다. 현지 여론은 보세요. 인신매매,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들끓었다. 자,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언론에서 하는 대처 방식을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살이 360점 정도로 완전 포를 떠가지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오원춘에 대해서 이런 강력한 어떤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요. 자,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실종,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 미입국하다가 적발된 중국 어린이들을 이렇게 미입국자 보호소에 수용. 현지 여론은 인신매매, 장기밀매 의혹을 제기하며 들끓었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실종 사건의 열쇠를 쥔 두 사람이 법정에 섭니다. 자, 2004년에서 2005년 저장성과 푸전성에서 모은 13에서 15세의 남녀 어린이를 스웨덴에 입국시킨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네요. 그죠? 스웨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신분을 바꾸고 출입국 심사에서는 아이들을 어떤 정치적 박해로 온 난민으로 꾸미고 그리고 나서는 사라져버립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자, 밀매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 미입국 조직의 네트워크가 퍼져 있는 곳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며 북유럽으로 들어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 어린이를 빼돌린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중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도 그런데 장기 밀매에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동아뉴스입니다. 2007년 기사입니다.
자, 실종 부녀자, 미성년자 해외 장기 적출 조직과 연관 가능성이 제기돼요. 동아일보에서. 자, 지금 뭐 박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네요.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신매매가 지금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장기 매매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물증이 없어 수사에 애로가 있다. 자, 수사를 경찰이 해야 되는데 수사에 애로가 있다라는 말은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불안한 멘트입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라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자, 박 의원은 얼마 전 경찰 고위 간부들과 면담을 가졌고 특정 지역에서 납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보통 수원이나 인천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중국 장기 적출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자, 납치 실종 피해자 경우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많았다. 시체도 없고 중국 장기 적출 사건처럼 외국 조직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 자, 시체는 염산을 뿌려가지고 그 하수구 같은데 배출하는데 요것도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시리즈로 한번 좀 만들어서 그걸 좀 샅샅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동북 삼성입니다. 해룡장은 흑룡강성, 지린성은 길림성, 랴오닝성은 요령성. 이 세 군데가 동북 삼성인데 조선족이 많이 산다. 중국의 콩팥 저금통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어떤 피해가 막심한 단체인 파륜공의 그 수련자들이 이 동북 삼성에 많이 감금돼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미국의 소리. 동북 삼성, 중국 동북 삼성, 방금 얘기한 거기입니다. 조선족이 많이 있는 거기에 탈북 여성들이 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트남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동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탈북 여성들이 또 인신매매가 활발하다. 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북 여성의 장기 적출 사건을 실제로 들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 동북 삼성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일 보도를 했다. 이게 2012년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중국 관광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장기가 사라진 변사체로 발견.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김영국 가명. 이 사람은 올 초 부인과 함께 중국 패키지 여행을 떠났고 김씨 부부는 택시를 타고 여행하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가 멈추고 기사가 김씨에게 잠깐 좀 내려서 뒤에서 밀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부인은 차한테 잠깐 남겨놓은 채 남편만 내려가지고 밉니다. 근데 갑자기 도망가요. 부인은 이후에 시궁창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씨 부인의 시체에서 간과 콩팥 등의 장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브레이크 뉴스의 2006년 9월 5일자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사진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올릴지 말지 고민을. 만들어진 사진일까요, 이게? 조작을 한 사진일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이라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조작이라면 조작이길 바랍니다. 그림이길 바라고. 이게 과연 괴담일까요? 중국 간수성에서 삶은 어린이 시신이 발견됩니다. 2006년 4월 4일자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쓰레기 하차장에서 양념을 넣어 삶은 한 어린이의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요, 비닐봉지 안에는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양 팔뚝과 떨어져 나간 살점, 뼈 등이 들어있었고 놀랍게도 양 팔뚝은 생강, 고추 등으로 양념이 된 채 삶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부위가 5에서 8세가량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어린이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부천에 사는 직장 후배는 요즘 7살짜리 아이 때문에 일에 몰두를 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원정동 자기네 동네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가 다 뽑혀서 놀이터에 누워있더래요. 2012년 7월 8일. 자, 괴담 같지요?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정방송입니다. 건강한 탐정이 국내에 도입이 되면 실종자, 미아, 가출자, 치매노인, 유괴된 아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가공권력의 의지도 하고 있지만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48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런 탐정제가 도입이 있다면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겠습니까? 자,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2008년 18,000명 이상이 없어졌다가 대부분 보호자 인기가 됩니다. 그런데 42명은 없어요. 2009년에는 66명이 없습니다. 2010년에는 126명이 미귀가 상태입니다. 2011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지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못 찾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실종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실종아동 신고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 이게 2012년 서울신문에 나온 거니까 2012년 기준으로 작년 3월까지 찾지 못한 아동이 258명이라고 나오죠. 2011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뭐 8, 9년이 더 많이 흘렀잖아요. 자, 얼마나 많은 또 피해자들이 생겼겠습니까? 이 아래 부분 한번 보시죠.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늦어질수록 당연히 찾기가 힘들어지지요. 경찰청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12시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할 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은 다를 수가 있고 의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괴담일 뿐이다. SNS를 타고 당연히 급속히 확산도 됐겠지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일이다. 경찰청에서도 신종 장기 매매 괴담 뭐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확인된 바 없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뭐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 SNS에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지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유럽의 경찰들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면요. 안 좋은 쪽의 가능성을 두고 해야 아니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범죄 혐의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을 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는 게 국가에서 할 역할이지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밤새 철책에서 근무를 쓰고 GP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뭐 오늘 전쟁 안 날 건데 뭐 지금까지 뭐 50년 60년 동안 안 났는데 안 날 거라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의 확률이 0.5%, 0.1%, 0.001%만 있더라도 지켜야지요. 이러한 것들이 괴담이라고 단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괴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괴담이 아닐 수도 있는 확률이 1%라도 있다라면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 요리사가 3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한 이유, 이 사건입니다. 2012년입니다. 이 이후 사건은 제가 또 한번 또 조사를 해서 또 이후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대낮에 부모 앞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중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모차에 안고 있는 여자아이를 지나가다가 잡아가지고 들고 그냥 가둔 거예요. 당시 2인승 유모차에 앉아있던 1살밖에 아들과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딸 아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당시 아이 어머니는 6살 딸의 손을 잡고 유모차 앞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쫓아가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이렇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 보시면 현재까지 정확한 납치 동기를 밝히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 요리사가 남자겠죠? 근데 여자아이 3살짜리 아이를, 유모차에 있는 아이를 그냥 들고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지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낮에 A씨는 홧김에 납치했다.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아이를 납치하면 경찰이 나를 붙잡아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자, 홧김에 납치했다. 내가 길을 잘 몰라서 아이를 납치하면 경찰이 나를 붙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지금 핑계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 오원춘 사건은 제가 한번 다뤘지만 여기서도 또 보겠습니다. 오원춘이 국내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주를 했던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거처에서 총 151명의 여성이 실종,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 머물렀던 지역들에서요. 여러분,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관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원춘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인 실종도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매스컴의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자, 성인이 실종되면은요, 우리가 민간조사 활동을 할 때 그런 의뢰들이 참 많아요. 자, 성인이 실종을 했습니다. 대학생 딸이 나갔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이틀 동안 안 들어와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바로 어떤 수사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신고는 받지만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탐정제가 도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우리 사무실 옆에 탐정사무소가 있고 유능한 실종자 찾는데 유명한 탐정이 있다라는 게 국민적으로 인식이 된다라면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돈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당연히 없죠. 들어오면 다행이고. 들어오겠죠?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그러한 것들이 국가공권력의 할 일이지요. 탐정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뭐 여성 가출 사건이 32,000건이 집계가 됐고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 범죄에 희생된 실종자인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출한 사람들 중에서 또는 실종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몇 퍼센트가 범죄에 희생된 실종자인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이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하셔야죠. 하십시오. 제발 국민을 위해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 중에서도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여성이 2,372명으로 조사됐다. 가능성이지만 입소문으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지면 그냥 괴담이다라고 매도하지 말고 언론도 어떤 정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낱낱이 보도를 해주셔야 되고 성인은 실종이 아니라 단순한 가출이니까 수사도 안 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노력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 올바른 탐정제가 도입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올바른 국가 공권력의 정립이 필요하고 경찰권에 강력한 권력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수사권도 경찰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강력한 수사권과 공권력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마련해주고 지지해주는 대신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가능성, 이런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안 활동을 해주셔야 되고 조사 활동을 해주셔야 되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더 나아가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건강한 탐정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탐정들이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